여러분의 사랑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호랑이의 저주에서 지켜낸 여종의 사랑. 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밤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산속 깊은 곳에서 인간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두려워하며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름다운 처녀인 설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고운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녀의 집안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아는 홀로 남겨진 채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살아가며 약초를 캤고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숨소리 같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고 거기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호랑이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밤마다 꿈속에서 황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호랑이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때로는 그녀를 지켜주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낯선 사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지만 날렵한 체구를 가진 젊은 남자였으며 이름은 윤호라고 했습니다. 윤호는 마을 근처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설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 산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산에서 자랐습니다. 위험하다고 해도 이 산은 저에게 집과 같은 곳이에요. 설아는 윤호에게 경계심을 가졌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마치 설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윤호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산골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묻자 그가 대답을 피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황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가 나타나 그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내를 조심하라. 그는 내게 다가올 운명을 바꿀 자다. 설아는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무슨 위험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꿈에 불과한 걸까? 윤호와 설아가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고 심지어 마을 사람 한 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마다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야. 저 호랑이는 귀신이 씌인 맹수일지도 몰라. 설마 설아가 산속에서 만났다는 그 호랑이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게 아니냐? 그녀의 부모가 죽은 것도 이상했다. 혹시 그녀가 무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설아는 억울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윤호라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윤호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설아,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호의 말에도 설아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황금빛 눈의 호랑이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호는 설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지켜주는 듯 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고 설아가 그를 따라가려 하면 항상 무언가 핑계를 대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윤호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뒤를 조용히 밟아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호는 숲속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윤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호와 호랑이는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윤호는 호랑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막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간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호랑이는 윤호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인간 주제에 감히 내 운명을 막으려 하느냐? 그녀는 내 것이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꿈속에서 보았던 호랑이가 실제로 윤호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윤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설화는 윤호를 찾아가 그가 숲속에서 호랑이와 나눈 대화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윤호는 처음에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설화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 당신이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 인간이었지만 저주를 받아 호랑이가 된 존재입니다. 그는 당신과 얽힌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와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설화는 충격을 받았지만 윤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겁니까? 당신은 그와 어떤 관계인가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설화는 윤호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윤호와 호랑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가 그녀의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선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설화,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왔다. 설화는 꿈속에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나를 지켜왔다는 거죠?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호랑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연인이었다. 아주 오래전 나는 인간이었고 너의 조상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이와 혼인을 해야 했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가족이 나를 저주하여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수백 년을 이 산속에서 살아왔다. 설화는 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지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랑이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녀의 후손이다. 너를 통해 나의 저주를 풀 수 있다. 하지만 너의 선택에 따라 이 저주는 끝날 수도 있고 내가 영원히 짐승으로 남을 수도 있다. 설화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뒤 윤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설화는 윤호를 찾아가 호랑이와 나눈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윤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화, 그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너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너의 생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설화는 윤호의 경고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어요.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진심일지라도 그의 저주는 단순히 사랑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저주는 피로 맺어진 것이다. 내가 그를 돕겠다고 나선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설화는 윤호의 말에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설화는 산속 깊은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찾아가 그의 저주를 풀 방법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호랑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러 온 것이냐?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저주를 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호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피가 필요하다. 내 조상의 핏줄에서 흘러나온 피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나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내 선택이 필요하다. 설화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생명이 걸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 목숨이 위험해진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주를 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남아 너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전부다.
설아는 고민 끝에 윤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윤호에게 호랑이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결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아, 사실 나도 너에게 숨긴 것이 있다. 나는 그 호랑이의 형제였다. 우리 둘은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가 사랑에 눈이 멀어 금기를 어겼을 때 나 또한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고 너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았다. 설아는 윤호의 고백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를 막으려는 거죠? 그는 단지 자신의 저주를 풀고 싶어 하는 것뿐 아닌가요?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너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의 욕망은 너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나는 그를 막아야만 한다. 설아는 윤호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윤호와 호랑이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호랑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결국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호랑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모습을 유지하더라도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이 저주를 받아들이겠다. 설아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내어 그의 저주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아는 호랑이의 저주를 풀기 위해 필요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베어 호랑이에게 피를 내어주었고 황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는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의식을 치르는 동안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쓰러지기 직전 호랑이였던 남자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호랑이는 인간으로 돌아왔지만 설아의 희생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맹세했습니다. 설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설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고 깨어난 뒤 인간으로 돌아온 호랑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그녀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너희 둘의 사랑이 이 산의 새로운 전설이 될 것이다. 설아와 호랑이는 함께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졌고 호랑이와 인간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방 이야기의 사랑입니다.